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사람들의 일터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얘기 나누는 김윤배 TV의 김윤배입니다. 우리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상에 많이 쓰이고 있는 용어의 뜻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에 하면 용어의 뜻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용어를 13가지를 열거해 놓고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각각에 관한 것은 그 해당되는 부분에서 보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5가지 중요한 용어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재해, 중대재해, 사업주, 근로자 대표, 안전보건진단과 관련되는 이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산업안전보건법이 산업재해를 예방하자는 법인데 산업재해라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법에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노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산업재해들을 설명할 때 많은 경우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서 얘기하는 업무상 재해와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서 업무상 재해란 무엇이냐? 거기서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업무에 기인해서 다치거나 죽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얘기하는 것하고 산재보험법에서 얘기하는 업무상 재해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럼 왜 다르냐?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 예방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산업재해가 생기는 여러 가지 기인물 내지 원인되는 요소들을 쭉 열거해 놓은 것입니다. 산업재해보상법에서는 단지 업무를 수행하다 업무에 기인해서 부상하거나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린 것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잠깐 업무상 재해, 산재보험법에 관한 것들을 말씀드리자면 업무상 재해는 우리나라에서 좀 넓게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무와 재해 사이에 소위 상당 인과관계를 요한다고 했는데 엄밀하게 자연과학적인 또는 의과학적인 엄밀성을 요하지는 않고 이 업무에 기인해서 부상한 것은 물론이고 그것으로 인한 속발된 질병 또는 업무 때문에 가중된 질병도 업무상 재해로 보고 있고 또는 그런 것에서 원인이 돼 가지고 자살한 경우도 업무상 재해로 칩니다. 예를 들면 영업사원이 영업 실적이 하도 치인 나머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쌓여서 자살을 했다든지 또는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에 걸렸는데 그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 도중에 치료의 전망이 비관적이어서 비관한 나머지 그 정신적인 원인에 대해서 자살한 경우 그 정신적인 원인이 이 업무적인 것이라면 그 자살도 업무상 재해로 쳐집니다. 이렇게 업무상 재해하고 산업재해는 사실은 엄밀하게는 좀 다른 것이죠. 여하튼 간에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그 원인적인 요소에 중심을 두고서 우리 산업안전보건법 2조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대재해란 무엇이냐? 중대재해는 여러 가지 중요한 뜻을 가지는데 중대한 재해로서 고용노동부로 용어로 정한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사뭇 행정적으로 또는 이 산재 예방 정책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중대재해를 이 범주를 정해놓은 것이죠. 예를 들면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라든지 또는 3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했다든지 부상자 또는 이 업무상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중대재해라고 합니다. 이 중대재해는 왜 의미가 있는가 하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하고 정부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 작업을 중단시키고 그 필요한 조치를 한 다음에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를 늦게 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대재해 현장을 훼손하거나 중대재해를 조사하는 걸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엄중한 벌칙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정부에서는 안전보건 진단 명령을 내거나 그 당해 현장 내지 똑같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다른 현장에 대해서 작업 중단 명령을 내려야 되고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중대재해에 대해서 따로 용어의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주라는 것은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라는 말을 말했습니다. 사용자라는 것은 사업주 및 항상 근로자의 관계에 대해서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무 담당 이사라든지 경영이사라든지 인사과장이라든지 비서라든지 사장님의
운전기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사용자에 해당되는 것이죠. 여기서 얘기하는 사업주라는 것은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얘기하는데, 그것이 이제 법인 경우에는 법인 그 자체, 주식회사, 뭐 갑을 하면 주식회사를 자체를 얘기하고, 개인 사업주, 이제 뭐 김지숙이라든지 뭐 박영숙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 자연인 자체를 사업주라고 얘기합니다. 네 번째는 근로자 대표에 관한 것입니다. 근로자 대표는 일반적인 대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얘기하는 근로자 대표라는 것은 이제 어느 회사에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 그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과반수, 절반 이상으로 조직되어 있으면 그 노동조합 자체, 이제 구체적으로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얘기하겠죠. 이제 그렇지 않으면 이제 노동조합이 없거나 노동조합이 있더라도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지 못할 때는 적절한 방법으로 선정 또는 결정된 대표를 근로자 대표라고 합니다. 근로자 대표는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상에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근로자들의 위험에 직접 직면해가지고 인적인 요인, 물적인 요인 또는 환경적인 요인에서 다칠 우려가 있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사람들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근로자 대표는 이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이 된다든지, 작업 환경이나 측정이라든지 근로 건강 진단을 할 때 입회를 할 수 있다든지, 또는 물질 안전 보건 자료를 받아볼 요구할 권리가 있다든지, 또는 이제 뭐 자율 안전 확인할 때 이제 근로자 대표 협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요소마다 산재 예방을 위해서 중요한 참여자가 되기 때문에 근로자 대표가 매우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로 이제 안전보건 진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안전보건 진단이라는 것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 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조사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안전보건 진단이라는 것은 어느 사업이나 사업장의 위험성을 발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위험성을 조사 평가하는 것,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안전보건 진단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알겠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위험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위험성이라는 것은 대저 이 리스크, 영어의 RISK, 리스크란 말을 일본 사람들이 번역해 놓은 용어입니다. 이제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본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용어는 그 제36조의 위험성 평가라고 있습니다. 이제 사업주는 사업장에 대해서 있는 여러 유해 위험 요인을 찾아내서 그거로부터 초래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건강상의 장애 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거기서도 위험성이 뭔지는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안전관리 내지 이런 강학상으로는 위험성이라는 것은, 리스크라는 것은 사고가 발생할 확률, probability 하고 그 사고로부터 초래될 수 있는 결과, 인명의 손상, 신체의 손상 및 재산상의 손실의 결과가, consequence가 얼마나 중대하냐, 영어로는 severity, 중대성, 이렇게 소위 probability하고 severity, 이렇게 결과의 중대성을 결합해서 얘기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리스크라는 것은 probability하고 severity를 곱한 것이다, 이런 말을 쓰는데, 이렇게 중요한 위험성이라는 용어를 도처에 쓰고 있으면서 위험성에 대해서 정의를 안 해놓고 있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환경법, 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위험성이라는 것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환경법에서는 여러분들 또 정부에서 이게 똑같은 용어를 통일해 쓰면 좋은데, 이 환경 관련된 데서는 리스크라는 걸 위해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의 정의의 위해성이라는 것은 유해성이 노출되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것을 위해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럼 유해성이라는 건 뭐냐? 거기서 얘기하는 유해성이라는 것은 harm, HARM을 얘기하는데, 이제 독성과 같이 화학물질의 독특한 성질로서 그것이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독특한 성질을 유해성이라고 합니다. 유해성이 노출되어 건강이나 환경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을 위해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환경법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내지는 안전관리에서도 위험성에 대해서 어떤 분명한 정의 같은 게 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용어의 정의가 법상으로는 13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거 산업재해, 중대재해, 사업주, 근로자 대표, 안전보건 진단과 관련된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원래 본격적으로는 안전이 무엇인지, 보건이 무엇인지, 위험은 무엇인지, 위험성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그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고 용어의 뜻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었나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